안녕하세요. 너랑나랑의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어렵고 난해하고 곤란한 질문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부부 외도의 그것이 궁금하다 시간 세 번째인데요. 성이라는 것은 바람 피운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본능 같은 것이다. 그것을 아까 밭과 씨앗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주셨고, 여자는 가장 뛰어난 남자를 고르려고 한다. 이런 충동, 본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세상은 온통 외도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외도하지 않고 그래도 본능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사회 문화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싶은데요. 본능적으로 보면 누구나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바람을 피우지 않는 이유는 또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바람을 피울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야 돼. 제동을 걸어야 된다. 네.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참고 견디고 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네.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네. 윤리적인 거는 가령 일부일처제 같으면 그 배우자 하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네. 사람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꼭 하나냐? 네. 와라 같은 데서 네 사람 거든. 그렇죠. 그럼 네 사람까지는 괜찮지만은 다섯 사람. 안 된다. 그것도 그 사회에서는 윤리적 기준이죠. 그 사회에서는 그 윤리죠. 네, 네,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서 소위 이제 문명된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긴 기준이. 그러면 본능 시대와 문명 시대 이렇게 갈릴 수 있겠군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문명 시대에 오면서는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굴 시대처럼 그렇게 생활해가지고는 질서가 없잖아요. 질서라는 게 또 중요한 개념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지 그런 질서를 세워가지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자 하는 이제 그런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생기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서 다 달리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도 생기고 뭐 이제 일부 다처제도 생기고 그랬던 거거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건 이제 첫째는 윤리적인 것. 네. 우리가 사람답게 문명인답게 살자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네. 그 윤리라는 것은 그 시대, 성적 윤리. 그 사회 문화에서 생각하는 윤리다, 그죠? 그렇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안 지키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 법을 어기고 징역을 사는 고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참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네. 윤리적으로 내가 그걸 지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그것을 어기고 그래도 내가 욕구를 충족할 것인가? 네네. 이제 그건 선택일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돈이 중간에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혼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혼돈이. 그럼 선생님,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그게 좀 완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완고하다고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경직되게 외도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도 이게 내가 들키면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니까 외도를 하고 싶은 게 본능이지만 억누르고 참자. 또 처벌도 되니까. 말하자면 개망신 당하는 데다가 법적으로 처벌까지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추세가 유지되다가 이게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사회 구성원들이 성을 바라보는 태도, 허용도라고 할까요? 이것이 좀 더 베리에이션, 이게 폭이 넓어지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만 안 피우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한때는 뭐 남자친구 없는 바보도 있어, 여자친구 없는 바보가 있어,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회자될 정도로 좀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추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 윤리가 느슨해지면 외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네, 머리도 있고 뭐 얼굴도 있고 몸도 있는데 손재간이 많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예술 물건을, 작품도 만들고 공예품도 만들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발재간이 있으면 축구도 요새 하고. 소렁이 모양으로 맞아요. 골 많이 넣으면 말이지. 네. 돈도 많이 벌고 머리를 많이 쓰면 뭐 네. 책도 많이 내고 말이지. 우글도 들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온 몸을 사용해가지고 네.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성에 관한 거는 제한을 많이 받아. 아, 그러네요. 성기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은 그것이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직업과 돈과 부와 연결이 되는데 이 성기에 관한 한 굉장히 터부시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큰 즐거움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건 내 그냥 개인 생각인데 네. 성만큼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쾌락이 크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크다는 말도 있어요. 아, 역설적으로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그거 하나만 떼가지고는 네. 절대로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네. 그리스나 그 로마 같은 신전을 여행한 적이 네네. 여러 번 있어요. 네. 근데 신전에 가면 신전 입구에 네. 창녀의 방이라고 있어. 이야. 그게 정말 역설적이에요. 뭐 하느냐? 가장 신성한 신전 앞에 창녀의 방이 있다. 창녀의 네네네. 방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뭐 책도 읽어보고 가이드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네. 뭐냐면 신전이 멀리 있잖아요. 그렇지. 신전에 이렇게 고향으로부터. 참배하러 오자면 멀리 걸어야 돼. 네. 그 네팔에도 보면 파스파티나트로 가는 게 그게 이제 히말라야에 제일 가까운 그 시바신의 신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인도에 사는 힌두교도들도 마지막 순례지를 거기서 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거기까지 걸어와요. 몇 달째 걸려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난 그런 걸 이래 생각하면서 조금 비유가 그럴지 몰라도 용서해 주시면 갯골을 푼다는 말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멀리 걸어와서 피곤한 것을 푼다. 신전 앞에 그걸 만들어 놓고 말이지. 네. 그래 거기서 나오는 돈을 신전에 바쳤어.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억압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이런 생각도 내가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빅토리아 여왕 때는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해서 특별히 또 이제 그 청렴함, 성적으로 청렴을 주장했던 시기거든. 네. 근데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성은 성욕이 있고 여성은 성욕이 없다고 돼 있어. 아, 빅토리안 시대에 그렇게 아주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의사들이 정론이 그랬어. 그런데 여성은 그 성욕이 없다 이래놓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 단 성욕이 예외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창녀다 그랬어. 아이고. 그러니까 많은 귀부인들이 본인은 알잖아요. 네, 성욕을. 내가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거에 들키면은 창녀야, 창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는 채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걸 억압하는 거예요. 예. 억압하니까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정신과적으로 환자가 생긴 게 히스테리 환자예요. 이게 이제 또 프로이드로 연결되는 그 고리가 됐겠군요. 됐겠군요. 이제 히스테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노처녀가 뭐 신경질이나 내고 뭐 그게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적 욕구를 억압하면 생기는 게 히스테리예요. 선생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가 되는 것은 신전 앞에 그 매춘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벌어들인 수익을 또 신전에 바쳤다 하는 참 아이러니한 걸 통해서 인간의 본능 중에 성적인 것이 가장 큰 쾌락과 쾌감을 준다. 그래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외도가 많은 부부들한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쾌락인 동시에 두려움의 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까지 오늘은 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말하자면 법을 어겨서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이고, 윤리적으로 어겨가지고 사람답지 못하다고 낙인 찍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이제 외도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참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하고 달라요. 식욕과 성적인 욕구는 다르다. 다르죠. 둘 다 중요한 건데, 식욕은 대체될 게 없어요. 그러네요. 대체. 배고프다 그러는 사람한테 빵을 안 주고 말이지. 달리기 한다든지. 말로 뭐 아무리 뭐 10년 뒤에 니는 뭐 큰 부자가 돼도 이거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배고픈 거는 밥을 줘야 돼. 그러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정신과 용어로는 서블리메이션이라고. 성화시킨다. 자, 그러면 내가 확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 이서원 선생 여기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도 성욕이 많아서 그래요. 리비도가. 리비도가 커서 그것을 그런 이제 그 성기 중심적인 성으로 충족하지 않고 이 우리가 이제 대담하는 행위로 대체했다. 대체해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이해하니까 선생님 연세에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선생님의 리비도도 엄청나게 크시다. 노인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자손을 생산할 능력만 없다 뿐인 거지. 성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리비도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성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기가 좀 쉬운 거예요. 성화 능력이 없고 우리가 배고파서 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배움. 식욕은 대체 불가하지만 성욕은 대체 가능하다. 그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큰 거 하나, 큰 원리 하나 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또 조절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쌤 찾아뵙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